자, 월전십 제13회 오늘 주제는 사업. 오늘도 정예 멤버 4분을 소개하겠는데요. 먼저 인사말 듣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닮고 싶어 해서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는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발렌베리 가문은 경영은 하되 소유는 하지 않아서 회사의 지분을 단 1%도 갖지 않았다 합니다. 저도 재벌까지는 못되더라도 그 정신만은 본받고 싶은 부동산의 제갈공명을 꿈꾸는 제갈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행복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조그만 것, 사소한 것에 우리 모두 주위에서 행복함을 찾고 항상 만족합시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좋은 시를 한 구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여라, 모두 모여라. 빨리. 젠장. 마음을 열어라, 띠리릴라릴라. 머리를 비워라, 불을 지펴라.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펴서 부동산에 대한 어려움을 좀 없애시길 바라면서 황금 배짱입니다. 네. 아, 저예요? 네. 딱히 준비해온 건 없지만 한번 읊어볼랍니다. 다 이제 수첩을 들고서. 네네. 아, 이건 요번에 준비한 건 아니고요. 어디 좀 뭐 보니까 좀 좋은 말이 있어서 인생이란 한결같이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똑같은 반복은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절망도 느끼고 고뇌도 느끼고 행복과 슬픔도 다 같이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즐겨봅시다. 신음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전세, 10세 MC를 맡은 10세입니다. 준비했어. 아니야, 지금 준비했어. 아니야. 인사말 그거 망쳤어. 읽었어, 어디선가. 그게 재밌는 거야, 바보야. 아, 이거 그 다음에 노래가 있단 말이야. 어머, 빨리 해. 그럼 노래해.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아, 기분 나빠졌어. 아, 빨리 해! 한 기회 구절 줄 때 읊어보셔라. 얼른 빨리 노래해줘. 아니, 근데 이건희 회장은 닮고 싶다 그랬는데 못 닮았네요? 지분 1%도 지분 갖지 않겠다. 1%도 갖지 않았어야 되는데 세습하고 있잖아요. 마음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발렌베리 스웨덴 기업이 직접 찾아가서 하려고는 했어. 근데 처음에 160년간 세습 경영하고 있는 재벌 기업이에요. 그래서 160년간 해서 세습했다고 해서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아우 뭐 이상한 데인다 했더니 경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는 하지 않아. 그래서 국민들한테 가장 존경을 받는 기업. 존경받을만 하네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또 이제 정부하고 기업이 있으면 누구를 더 신뢰해야 할 것 같아요. 둘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둘 다 신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정부를 더 안 신뢰해. 그래도 기업을 신뢰해. 우리나라. 그나마 일자리란 뜻이니까 그렇구나. 아니, 하기사 또 브랜드, 막 브랜드 네임 막 그거 따라서 막 그거 사고 그러잖아요. 대기업 거. 막. 그렇지만 이제 기업들은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뭘 하겠다. 갤럭시 뭐 G7을 뭐 하겠다 하면 하잖아. 그렇죠. 정부는 안 해. 무엇을 하겠다 하면 하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아. 일단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서는 그렇군요. 이게 또 득이 되기도 하네요. 사실 저는 오늘 노래를 부를 가사거든요. 얼른 해봐. 안 돼. 노래를 미안해요. 멤버가 절대 이제 안 될 것 같아. 둘, 셋. 그래서 네? 그냥 짠, 뭐야? 짠. 아니 지금 안 해요. 왜? 나 지져 있는 여자야. 어머나! 멍청하라는 건 더 안 해. 빨리 안 하면 빨리 확 그냥 오늘 줄이를 튼다. 그 대화 나가서 이런 폭군 같은 원래 폭군이야. 변사또냐? 변사또에 버금가. 자, 오늘의 주제는 사억입니다. 사억. 사억? 서울 전셋값 4억 돌파 때문에 이 주제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 4억의 사자를 죽을 사로 해서 오늘 주제를 4억으로 이렇게 했어요. 4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통계라는 게 참 네. 그 4억이 뭐의 4억인지 어느 기준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4억이 그러니까 지금 강남은 26평도 8억 10억 막 이러는데 그러면 강북에 또 어떤 거는 1억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도대체 네. 무엇을 평균을 냈다는 것인지 평균을 내려면 32평이면 32평대가 4억이더라 이래야 되는데 도대체 평형을 다 망라해서 한 것인지
얼마인지 아유. 좀 알 수는 없었죠. 비판해봐야 소용없고요. 어차피 그렇죠? 다 엘렐레 해요. 모든 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뭐. 근데 4억이라고 하면 아파트 평균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아파트 전부 다. 32평 평균. 강북, 강남 해서. 왜냐면 강북 새 아파트가 25평이 7, 8억이고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래도 한 뭐 재건축 2주 앞두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2년 살 수 있는 거. 이거는 강남에도 한 5억에서 5억 5천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북 뭐 한 3억 5천 이렇게 하면 평균 내면 4억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부동산에 대한 뉴스거리를 좀 내보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기자들한테 야 기사 하나 써. 요즘 이슈 뭐야? 그랬더니 이제 제일 쇼킹하잖아요. 4억. 이게 서민들한테 이제 좀 쇼킹할 만한 가십거리가 될 수 있는 거를 하지 않았을까. 사실 좀 제갈량님 말씀대로 애매한 통계이기도 하고 뭐 서민이 정말 힘든다는 거를 부동산 시장에서 좀 반영시켜서 하는 얘기라고 하면 이게 무슨 길을 꺾는 저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4억짜리 전세에 못 사는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길을 꺾는 네, 맞아. 거고 이제 도대체 4억도 뭐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네, 평생 벌어서 뭐 20몇 년을 벌어야 집을 산다라고 하는데 이제 전세도 뭐 4억 하면 이제 나는 전세도 살지 말라는 거냐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는 맞지. 한데 제가 봐서는 지역은 4억에 편차는 월세 4억에 50, 4억에 70 이렇게 껴야지 얻을 수 있지 4억짜리 전세 그다지 쉽지 않아요. 강남 있지만 거는. 지금 4억도 힘들던데 거기다 월세 아니 강남에서는 강남에서 그렇다고. 강남에서는 실상이. 그게 4억이 전세가도 안 되는 안 거지만 돼요. 또 강북에서는 4억이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또 그쪽에서는 집까지 살 수 있어 아파트도. 예, 그렇죠. 그쪽에서는 그래도 좀 살만한 동네 전세. 근데 삶의 바운드가 다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저기 바운다리거든요. 예. 어디에 바운다리? 삶의 바운다리. 아. 내 마음의 바운다리.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가 지금 이제 작년에부터 이제 막 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2015년 뛰고 이제 2016년에 조금 주춤하려고 했다가 다시 계속 지금 뛰고 있는데? 서울이 지금 이주 수요가 엄청나죠. 강남뿐만이 아니라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천정 뚫림 전세가, 뭐 전세가 고공행진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매매 대비 전세가율이 80%가 넘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미 지금 강남 그러는 거는 매가 대비 전세가 80% 넘은 지가 한참 됐어요. 아니 근데 최근에 2015년에 강남 매가가 많이 오르면서 조금 80%보다 좀 떨어졌어. 매가가 많이 오르다 네, 보니까. 그렇죠. 예, 80% 육박했다가. 그러니까 같이 올랐어 지금 전세도. 고공이고 그렇죠, 같이. 매매도 고공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가 평균 첫 4억 돌파. 네. 강남은 4억 6,735만 원. 평균이? 강북은 3억 2,619만 원. 전세가율 대비 80%대 입박. 그다음에 성북구가 83.1, 동대문이 81.8, 관악구가 80.7. 매매가 대비? 예. 네. 중량구가 80.1. 이래 네, 예. 다 다 80%가 지금 넘었어요. 80%가 넘어서 성북구는 이제 기름 뉴타운 네, 그러니까 다 그것 이주 때문에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제갈량님 말씀대로 전세가 이제 계속 지금도 그렇지만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이제 수도권에서만 이주가 한 2만 1천 가구가 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서울이 한 거의 12,000 가구 정도 될 거예요. 거의 뭐 하반기에만 한 8,000 가구가 몰려 있더라고요. 그럼 그러니 어떻게 이제 해야지? 그러니까 강의자?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가 아니 진짜 그러니까 고민스럽네. 우리가 계속 이제 그 전에 방송에서도 계속 이주 수요가 있는 곳은 전세는 오를 이주가 수밖에 없음에도 없다. 불구하고 오르는데. 올라 있으니까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매매를 유도를 한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향이 있는 곳이 있고 이제 없는 곳이 있어요. 같은 강남이라 하더라도 맞아요. 예를 들어서 개포 시형 같은 경우에 5월까지 이제 한 1970세대가 이주를 해요. 네. 그런데 보통 몇 평이에요? 개포 시형이? 적죠 10 몇 평형일걸요? 뭐 12평, 네. 한 16평 이렇거든요. 네. 그럼 전세는 얼마일 것 같아? 8천? 예, 7천? 그 1억 미만이에요. 네. 아, 그렇게 그럼- 비싸요? 예, 그럼 그렇지, 1억, 다 쓸어서 1억 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럼 1억 가지고 빌라도 못 가. 못 얻어요. 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지방이나 그냥 외곽으로 외곽.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네. 또 주공 3단지도 마찬가지로 5월까지 1160세대예요. 이것만 해도 3000세대가 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주공 4단지는 또 10월 이후에 또 한단 말이야. 2840세대. 네. 그러면 이제 개포 주공도 그냥 9천에서 네, 1억 거의 5천밖에 안 거기서만.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개포 주공 이쪽에서
시흥하고 그쪽에서만 지금 거의 한 4, 5천 가구 그렇죠. 나오죠. 네. 거긴만도 그렇고. 네, 또 거기만 강동 또. 쪽도 있잖아요. 강도 이제 네. 고덕주공 같은 경우도 상반기 중에 나와요. 근데 네. 그런데도 그렇게 별로 안 비싸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주변에 영향이 없어. 너무 싼 데는. 그러니까 1억에서 1억 5천 미만짜리는 서울이 아무리 그냥 강북이든 강서든 강북도 그렇게 없죠.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영향을 안 미쳐. 근데 예를 들어서 잠원동 같은 거 한신 6차 이런 데가 한 560세대가 있어요. 네. 반포동도 사무가든 3차가 한 424세대가 있고. 나와야 될 사람들. 서초동이 아. 우성 1차가 한 786세대가 있어요. 네. 근데 사무가든 이런 데는 31평 정도 이렇게 전용이 되는 게 전세가 3억 5천밖에 안 돼. 네, 오래됐으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신 6차는 그것도 한 32.33평 되는데 그게 3억 8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주를 앞두고 있어서 싼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바로 나와야 오래된 거니까. 되니까. 근데 걔는 어. 3억 8천 이러면 그렇게 싼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싼 그러니까 거죠. 그 동네에서는 잠원동에. 못 얻어. 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살고 있는 사람이 조금 옆에로 와야 돼. 방배동이나 네. 사당동이나 네, 이렇게 사당동. 오기 때문에 상도동 그런 게 쪽. 영향이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근데 개포나 이런 것처럼 고덕이나 네, 너무 뭐 1억 싸. 5천 하면은 서울에 아예 안주를 못하니까 영향이 없어요. 근데 떠나는 거지. 반포나 잠원은 그래도 싸지 않으니까 그 주변에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가 전세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없다. 전세가 오르면 매매는 올라간다. 매매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값도 올라간다. 네, 근데 어떤 곳은 왜냐하면 또 매매가 이제 계속 올라간다 쳐도 지금 이제 이주 때문에 올라가면 입주 때는 그래봐 2, 3년이거든요. 입주 때는 또 미분양되고 낮아지면 내려가면 또 안 되잖아요.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미분양될 것이 확실하고 이런 데는 아예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곳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돌아 버렸어. 이미. 그럴 것이라고 예상해서 사지 않는 거죠. 네, 안 그렇죠. 사요. 네, 많이 안 네, 오를 네. 거라고. 근데 거기가 하니까. 강남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계속 누차 얘기해왔듯이 네. 지역을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아니 근데 얘기하는 지역을 거예요. 선별하고 싶은데 네. 다 각각의 그 돈의 네. 그 레벨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남이 좋은 줄 알지만 막 9억 10억 주고 지금 그렇지. 들어갈 살 수 수가 없는 없기 거니까. 때문에 못 사는 거고 그 네. 금액이 안 되는 분들은 그나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마포도 그렇고 네. 그나마 많이 올랐지만 강남을 만약에 접근이 안 된다 그러면 서울 그 사대문 안에 역세권 뭐 왕십리 네. 이쪽도 사실은 거기 싸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도 그쪽도 비싸요. 잘 뒤져보고 거기는 좀 마포도 많이 그렇고 비싼 편이야. 약간 마포는 이렇게 오히려 뭐 싼 지금 거예요. 네, 아니, 차라리 왕십리가 더 비싸요. 아파트는 싸요. 지금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네.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가 낮잖아요. 은행에 대부분 뭐 1억 넣어서 해봐야 뭐 10몇만 아니 2만 7천 원인가 나온대. 한 달에 한 달에. 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네. 다 월세로 바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전세가 더 풍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월세로 전환율이 거의 한 40% 된대요. 네, 선진국 이제 이제 못지않아 선진국 따라갈 것 일본처럼 같네.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을 네.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근데 옛날부터 또 우리나라는 전세 개념이 강했지 월세는 정말 월세 줘가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전세를 하려고 한 거잖아.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세를 놨을 때는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은행에 넣어도 그렇다 해서 어디 적으니까. 투자처도 없는 거고 적은 금리 하는 것보다 뭐 월세 조금이라도. 0.5%더라도 받아야지. 차라리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일본처럼 우리가 현금을 보관료를 줘야 할 정도로 은행에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건데 저금리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주인들이 월세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반전세나 반전세로 네, 가는 하는 거지. 거고 그래서 이제 요즘 이 임대차 시장의 동향이 좀 바뀐 게 전에는 우리가 전세가 물건이 없었어도 2, 3년 전만 해도 월세가 그렇게 물건이 쏙쏙 빠지지 않았거든요. 네. 아파트도. 네. 근데 지금은 아파트도 반전세뿐만이 아니고 아파트도 월세가 나오면 며칠을 안 기다리더라고요. 어차피 없어서. 네, 어차피 물건이 없어. 없으니까 네. 전세자금 대출 받아도 거의 한 뭐 3.0에서 3.3%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월세를 5% 정도로 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차라리 조금 그럼 더 그 부담을 하고 내가 살던 수준에서 살겠다. 네, 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좀 거야.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임대인들이 아예 그냥 나는 안 빠져도 그냥 반년을 비워놔도 월세로 맞아요. 뺄래 네. 하는 게 이제 시장에서 먹히기 시작했다는 예. 거. 그러니까는 그렇게 월세가 쏙쏙 빠진다는 거는 매매보다는 월세를 내더라도 임대를 선호하는 그렇지. 지금 예, 예.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직도 접근하는 뭐 한 거지. 3년 전만 해도 월세 비중이 높아지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월세 산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먼저 아유 월세 사라 비아냥거리는 말이었는데 돈이 왜 이렇게 없으면 예. 월세 사냐 이렇게.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한 다음에 세를 마치잖아요. 네. 그 월세에 대해서 아무 그냥 거리낌이 없어요. 3천에 100만 원을 산다 한들 그 정도 내고 살지. 이제 좀 마인드들이 많이 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집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자가 집이 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직장이나 뭐 학교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월세를 살거나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저는 실제로 그 얼마 전에 그 손님이 한 분이 왔는데요. 이제 32평 아파트가 그나마 이제 이거는 좀 세대수가 160세대밖에 안 되는 방배동에 있는 이제 아파트라 그렇게 전세가가 비싸진 않았어요. 거래가는 한 뭐 7억에서 7억 5천 사이인데 이제 전세가 6억 5천 나왔거든요. 당연히 좀 불안하기도 한데 오히려 본인이 자처해서 전세로 나온 집을 내가 4억에 한 120에 월세를 살겠다라고 본인이 자처해서 능력이 되는 거지 그만큼. 돈 낼 능력은 수입이. 되고 혹시라도 네. 이 집이 나중에 떨어졌을 때 자기가 전세를 못 받아갈까봐 네, 그렇게 또 역으로 될까봐. 네. 그 저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전세가 80% 육박하니까 불안해서 네. 월세로 네. 살겠다는 차라리 사람. 월세에 사는 게 더 편하다고 네. 생각하니까. 네. 전 재산 다 띵길 생각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새로운 또 변화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하던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그 월세나 뭐 이거를 선호하지만 집을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점에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이거 도대체가 단기 급등했는데 이걸 사 마라 하면서 강남으로 들어오고 싶지만 강남권이 이제 자기 돈이 이제 못 미치면 대안으로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천해주고 싶은 곳은 제가 봐서는 마포 쪽이거든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포도 좋아요. 그나마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긴 했지만 강남 못지않게 그래도 마포는 괜찮은 것 그 같아요. 지금- 땅은 올랐는데 음. 아파트나 빌라는 생각보다 네. 많이 싸요. 올랐죠. 네. 예. 강남 쪽에. 그래서 그러니까 자가를 어.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 매입을 생각한다 그러면 교통도 좋고 예. 거기 지금 참 서부권의 예. 거기 중심이잖아요. 네. 마포가. 예. 예. 그렇게 보면은 마포가 나쁘진 않을 것 예. 같아요. 차라리 저 외곽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당동도 지금 강남에 바로 접해 있잖아요. 방배동 건너편이 사당동이잖아요. 그쪽도 새 아파트들이 지금 7억대가 다 넘었거든요. 그거를 분양할 당시에 한 5억대 후반 6억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도 무슨 사당동이 6억 얼마냐 말도 안 된다 분양가 이거에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결국에는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강남권에서 이주하는 분들도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제 접근성이 워낙 좋잖아요. 예, 교통도 교통이 좋고. 좋아서 예. 오르는 지역은 오를 수밖에 예, 없는 그래서 거고. 사당동도 너무 좌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쪽에 그러니까 뭐 재건축 아파트들도 뭐 반포나 이런 데서 네, 많이 그쪽에서 왔어요. 오시는 분들, 예, 그분들이 네. 내가 전세 4억 갔다가 방배동에서 빌라 사느니 차라리 상도동 아파트 전세를 살래. 예, 맞아. 상도동까지 예, 많이 예. 갔어요. 어차피 지하철 다 되고 하니까 그게 좀 많이 살더니 저기는 좀 포기는 못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아파트는 예, 아파트고 일단은, 빌라는 예, 빌라니까. 예, 예. 아무리 잘해놔도 그리고 아파트보다 아까 더 제갈량님이 미치니까. 얘기하신 주공 이런 데서 나오는 막 제포. 1억 미만 이런 전세 수요자들이 또 외곽 막 지방 막 남양주 막 이런 데로 막 가다 보니까 그쪽도 또 사람이 몰리면 당연히 금액이 오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주가 나올 이 시점에는 어디든지 안 오를 수가 없는 거 자기 레벨대로 다 오르고 있는 것 같아. 전세 시세가. 그러니까는 한 부작용이 그때 있어, 이주 지금. 수요가 네. 한 50명만 된다 해도 그 동네 전세가나 난리가 집값이나 나죠. 완전 네. 폭등해 폭등. 아니 그러니까 10명만 이미 움직여도 없어. 예, 이미 없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명만 찾겠다 해도 모든 집값은 네. 그때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파도를 이제 치는 거지. 전세 찾다 없으면 월세 하고 네. 월세 하다 없으면 매매라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떠돌아 다니느니 그냥 사야겠다 싶어서 지금 뭐 이제 그때서부터 예. 서러운 거지. 예, 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세 한번 이제 다들 빼보셨겠지만 집주인과 이거 뭐 맞추고 날짜 맞추고 뭐 돈을 뭐 빼주냐 안 빼주냐 막 이것 때문에 다들 한 번씩은 고통을 받아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말 안 이제 통하는. 보통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제일 많이 이제 서럽다고 하죠. 예, 그래서 내 열받아서 집안이 집사하시는 서럽다. 분도 많아. 맞아. 예.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겪어보는 예. 건데 저 뭐 아시는- 집까진 유세하네 뭐 이런 소리 맞아. 나오고. 그러니까 저 아시는 맞아요. 분도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지점장 생활을 하시는데 처음에 전세를 살았어요. 애들 셋 데리고 전세를 살았는데 이사 다니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맨날 집을 비워야 되고. 그래서 주상복합을 아파트를 샀네. 네. 주상복합은 별로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애들 데리고 이사 다니기 귀찮아서 서러워서 그냥 샀는데
잘못 산 저기지. 선택이. 하필이면 주상복합을 또 사셨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어떤 게 이제 오를지를 생각해서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당장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편한 데만 고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우리 해피바이러스님이 애 셋을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어. 요즘에는 특히 월세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데 월세 얻으러 한 60대가 만약에 오셨다. 그럼 임대인들은 면접을 봐야 돼요. 60대가 월세 낼 수 있느냐. 천하이 먹어서 지금 월세 살면 월세 못 낼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애 셋 있잖아요. 안 놓지. 애기들이 어려. 그럼 싫어해. 그래서 안 되고 사실은 가정살림 하시는 분들이 더 집 깔끔하게 쓰는데 맞아, 맞아. 신혼부부들이 더 지저분하거든요. 그냥 잠만 자고 홀딱 벗고 그냥 그렇지. 나가고 다시 입고 나가고 뱀이야 뱀. 집에서 옷을 입고 출근할 때 거꾸로야. 좋은 컨셉인데. 집에 오면 이렇게 뱀 허물 벗듯이 쫙 자, 벗고. 우리 신음 여사는 음란 여사입니다. 어떻게 알았죠?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정말 그래요. 집을 보러 가면 맞아요. 오히려 네. 총각 혼자 살든가 남자 형제 둘이 사는 집은 정말 남매. 집이 깨끗해. 어. 자매나 아가씨 혼자 사는 집은 까치발을 지저분해. 끼고 다닐 정도로 맞아. 정말 허물을 다 벗어. 그리고 이제 하수구가 항상 막혀. 머리카락이 이빨이야.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임대인들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근데 깔끔한 여자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더 깔끔해. 근데 냄새가 안 좋아. 근데 이제 총각들이 사는 남자들이 데는 호랑이 집안에서 냄새가 담배를 나. 피잖아요. 네. 그 냄새가 이제 쩔으면 정말 입주 청소해도 그 담배 냄새는 안 빠지거든요. 근데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도 고유의 호랑이 냄새? 나- 남자 냄새가 있더라고요. 그 남자 어떤 특유의. 집에 가면 하여튼 그런 냄새가 있어. 젊은 그러니까 친구들은 향수 잘 쓰던데. 근데 뭐 임대를 놓으면 그만큼의 뭐 반대급부 집이 뭐 날거나 이런 거는 그렇지. 뭐 당연한 그런 거 거니까. 싫으면 그런 거 생각 안 혼자 하지. 다 살아야지. 써야 돼, 뭐. 2년 동안에 네. 그 사람만의 공간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래. 어찌됐든 전셋값이 이렇게 오르는 이 시점에서 강남을 사고 싶지만 살 수는 없으면 이제 뭔가를 사야 되니까 그래서 또 대안이 또 빌라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강남권의 빌라는 저쪽 강북 어디 잘못 산 뭐 주상복합이나 아파트에 비해서 더 비싸요. 네, 결코 이게 투자성이 훨씬. 없는 품목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그리고 일단 잘 황금성이 눈여겨봐야 돼. 뭐 아파트만 맞아요. 황금성을 최고로 치는데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빌라는 사는 순간부터 그거 집값 20년 전 떨어진다. 얘기예요. 20년 전 그러니까 얘기. 지금 그 얘기하면 안 돼요. 38년도 네, 맞아요. 세상이 완전히 네. 그냥 강산이 한 20번은 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완전히 틀린데 그런 거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개념이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아파트를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나이에 전세 사느니 그냥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빌라 사서 편하게 사시고 이사 안 다니시면서 또 비용도 줄이시고 하면 좋은데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 이제 얘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그래서 근데 최근에 고생하실 말씀해보세요. 저기가 네, 근데 지금 이제 많이 그 마인드들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좀 많이 빌라 낮았어요. 빌라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분들이 분양 받으러 오신 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아파트가 귀했었잖아요. 지금은 정말 단독이 귀하고 빌라가 귀해요. 맞아요. 모든 그 지역마다 우리가 지금 이주 수요 이렇게 나오고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면서 성량값 아파트가 많잖아요. 다 서울 시내 거의 아파트인데 아파트에는 내 지분이 만 평에 내 지분 한 평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정도잖아. 지분 자체가. 큰 것들은 커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주상복합은 그러니까 5층이나 뭐 이렇게 했을 때 하지만 우리가 30층, 50층 올린 것들에 비하면은 그런 게 이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정말 단독은 내 지분에 100평이 있다 그러면 최하 뭐 50평은 내 땅이잖아. 건평에. 그럴 수 있는 거고 빌라도 집중 안 하시는 거예요? 집중 왜 안 해? 추임새를 안 해? 아니 머릿속으로 막 집중 돌리고 안 있어. 아니, 머릿속에 아니, 막 100평, 지금 아니 뭐라 그러셨냐면 100평 계산이 중에 틀렸어? 100평 중에 50평 아니, 그게 좀- 대지 대지에 50평에 이제 대지 건폐율 따졌을 때 만약에 아. 이종이었을 때 50평 정도에 네. 100평이 건물이 들어가 있잖아. 네. 그런데 그 지금 이제 말씀이었구나. 빌라 같은 찰떡같이 알아두셔야지. 빌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에 이분들이 분양 받으러 오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나서 경제 활동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아파트는 우리가 관리비가 30만 원, 40만 원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돈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그건 그러면서 맞아. 상대적으로 또 싸고, 빌라 우리가 관리비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정말 잘 짓거든요.
있거든요. 거기에 그나마 내 지분이 있잖아요. 지분이 네. 5평, 6평, 뭐 10평 그 정도 있으면서 2만 원 정도 뭐 5만 원 관리비를 그 정도 냈잖아. 네네. 내가 50만 원 내야 할 거 이제 그 정도를 하면 그 5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 내가 네. 경제활동 안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빌라로 요즘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빌라를 선호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좀 그냥 무턱대고 아파트만 찾으시는 분들 대안으로 이제 빌라에 대해서 많이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이 가끔 오시잖아요. 이분들이 또 빌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 저기 오신 분도 빌라 쪽 투자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오셨죠? 제갈량님 주무실라 그랬어요? 아니. 제가 이제 2013년도쯤에 그때는 네. 그렇게 많이 전세가 많이 비싸진 않았잖아요. 근데 네. 좀 어려울 때였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방을 이제 얻으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애가 하나인데 초등학생인데 짐이 좀 많으셨어. 네. 근데 2억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도 이제 대출을 받은 것 같아. 전세자금 네네네네. 대출을. 돈이 2억이 다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남편분께서 기술적인 그 일을 하셔. 그 연구 자료를 잔뜩 자동차 뭐 무슨 뭐 부품 이런 거. 그러니까 한 실평수가 20평에서 사셨는데 이제 만기가 되니까 올려달라고 하는 거야. 터무니없이 막 5천만 원.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그때 시세죠, 시세. 시세인데 시세. 그래서 이제 그걸 본인 입장에서 터무니없는 열 몇 거지. 군데는 보여드렸어요. 맞아. 근데 도저히 없어. 새 집은 마음에는 드는데 작고 헌 집은 마음에 안 들고 그 애 네. 초등학교에도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요즘은 부모님들이 좀 옛날엔 심리 이렇게 걸었지만 지금 애들이 그렇게 걸어서는 안 돼. 심리를 걸으면 집을 갈- 못 찾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어차피 이래저래도 없고 이주 수요가 나올 건데 그러면 또 2년 살다가 또 올려줘야 되는 돈도 없을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을 사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예정구역이었는데 네. 14구역 방배동에 거기에 집이 이제 그 한 16평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지만 구조 좋아요. 네, 구조도 방두개 거실 좋고 제대로. 일단 버스 작지는 정류소 바로 않아요. 앞에고 그리고 이제 좀 깨끗해.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적다. 그 금액에는 적으니까 차라리 집을 사면 전세는 가만히 갖고 있다가 또 5천 올려달라면 또 올려줘야 올려줄 돼요. 돈이 없지만 얘는 그냥 전세 살다가 많으면 5천 한 3천 이렇게 먹어보자라고 해서 해줬어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팔은 거야. 그런데 1억이나 이제 차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이제 몇 년 만에요? 3년. 떼돈 벌었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2013년에 그거를, 샀으니까. 그런 걸 이제 최저점일 때 산 거야. 근데 이제 저점은. 그분은 그러니까 처음에 고민 하셔가지고 이래저래 이거를 내가 이제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이제 상황이 알고서 해주는 이주가 거지. 있고 하니까 그렇지. 전세는 어차피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어. 상황이 지금 이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주 나오면은 더 오르지. 당연히 더 오르지.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따라준 거지. 네, 따라줬어. 근데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오를 줄 자기도 몰랐어. 네. 그렇지. 근데 막상 팔자고 하니까 안 파시고 싶은 거야. 네. 더 올라갈까봐? 빨리 팔아야지. 아니 더 올라가긴 하죠. 왜냐하면 설립인가 직전인데 그러면 네. 제가 또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너도 생각을 못했던 거 이제 5천 정도만 나는 얘기했는데 1억이나 올랐는데 다른 사람도 그만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대신에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 1억을 먹으면 내가 2억을 먹을 수 있는데 왜 나보고 팔라는 거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걸 사면 또 사면 다른 되지. 걸 왜냐면 이주를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재건축 구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그 재건축 구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 그러면 당분간은 재건축 계속 이주 수요가 있는 한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조금 싼 걸 사서 또 이걸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또 해보자. 저번에 믿었듯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팔은 거예요. 그나마 1억 남기고. 지금 제갈량님이 설명하신 일이 장장 3일 동안 일어난 일을 이제 정말 저렇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설명을 그래서 뭘 샀어, 쭉 그분이? 하신 거예요. 뭘 샀어 다시? 아니 이제 그래. 그분이 지금 주인공이 아니고 지금 파신 분은 그 전에부터 이제 그 인연이 돼서 파신 분이고 그 물건을 이제 사신 분이 저희 이제 청취자분이 사셨어? 네네 다른 분이? 예. 네 이제 아, 청취자 그분- 오신 가격을 분이 다운시켜서. 그분을 위해서 네. 그 설득을 한 거예요. 왜냐면 네. 다른 거는 좀 비싸고 중간에 이거는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한 거지. 그분도.
그러면 좀. 이제 파신 분은 뭔가를 또 사드려야 되잖아. 예, 그거는 또 다 준비해놨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한번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나한테 고마워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이제 바로 그 사람의 복이지. 왜냐면 하라고 했는데 남들은 그렇지. 안 해. 맞아. 이 사람은 이제 기꺼이 따라와 줬으니까, 그 자기의 복이니까, 맞아. 그렇게 했으니까 또 계속 믿고 따라오면 된다. 왜? 아니, 설명을 들어보자. 여기 살아봤으니까 이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 이제 네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경험치대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안목이 생겼으니까. 학습을 그렇지. 한번 했잖아. 그러니까는 덜 이제 불안하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기꺼이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분한테 하니까 두 분이서 그분도 사람이 좋으시고 우리 청취자분도 엄청 좋으신 분이셔. 그러니까 둘이 좋은 분 만나게 해서 고맙다고. 잘 됐네. 네, 그렇게. 고생 많으셨네. 네, 다 예. 그래도 좋은 물건에 좋은 복 받으실 분들 만나서 오신 청취자분도 이제 오시기 전에 이쪽에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쭉 갖고 일단 그 서울의 재건축을 집중 공략으로 많이 정보를 좀 수집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방송을 그중에. 듣기 전에. 네, 이미. 이 방배동을 지금 이거 14구역을 노리고 막 이제 조사를 하고 다니셨던 거야. 근데 이제 저희가 어, 방송에서 갑자기 얘기를 해준 방배동 거지.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니까 그냥 이제 이게 딱 가져오신 그냥 거야. 오신 거야. 텔레파시가 네. 이제 딱 맞은 그러니까 거죠. 너무 모르는 분보다 그렇게 알고 알고. 오시는 분이 훨씬 네, 더 굉장히 좋죠. 사전 조사를 꼼꼼하게 네. 많이 잘하셨어요. 아. 그래 놓으니까 정말 싼 물건을 이렇게 딱딱 얘기를 했을 때 빨리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알아듣는구나. 그걸 낚아채는 거지 바로. 네, 그래서 왜냐면 그 너무 잘 모르고 오시면 맞아떨어진. 기준이 없잖아요. 싼지 비싼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렇게 필을 못 받아. 그냥 아, 그러니까 믿고 그저께 따라가면 제가 그 네, 토요일 믿고 날 따라가면 되는데. 네, 토요일 날 괜찮은 물건 조합설립 인가 앞둔 13구역 그 보여드렸는데 결정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은 근데 사실 재건축 적이 물건이 없는 쉬운 거야. 물건은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 초보자들은 일단 막 귀신 나오게 오래 귀신 생겼잖아요. 나오지. 그렇지. 막 그냥 가서 보면 심란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창문은 막 그 현관문부터 그냥 막 그냥 달락달락하고. 삐그덕 막. 그래서 제가 한마디에 그 귀신 말씀을 나와. 드렸어요. 왜 이렇게 낡았니? 그러니까 재건축합니다. 그렇지. 안 그러면 재건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쏙쏙 마음에 와서 꽂히질 않나 봐. 그러니까 처음 오셔갖고 참 그런 분들이 어려워요. 심지어 옛날에 강남 쪽에 이제 재건축 좀 오래된 얘기예요. 노무현 대통령 그 전 얘기기도 하고 규제 강화시키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단계가 없을 당시였는데 재건축은 해야 돼. 20년 정도 돼서 재건축은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집도 노후하고 살기도 좀 불편하고 일단 재건축을 하면 또 이제 가치 상승이 월등하게 되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밤에 몰래 크랙을 그려요. 아파트에다가 금을 그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이렇게 노후해서 이게 이제 균열이 이게 너무 무섭다.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리지도 않고도 생겨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낡을수록 좋아하셔야 되는데 물정을 너무 모르시다 보니까 네, 이제 엉뚱한 그 소리 하고 재건축이 계시니까 참 좀,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게 그때는 재건축 그 기간을 노후된 네. 기간을 4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당겼지. 우리가 이제 40년이 사실은 집을 질 때는 100년을 보고 짓는 거거든. 근데 바닷모래니 뭐 해가면서 맞아요. 10년을 막 40년처럼 지은 집들이 있어. 네. 오래돼도 10년처럼 깔끔한 집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제 30년 사람으로 따지면 노안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노안이야, 노안. 20년밖에 약을 안 잘못 됐는데 먹였어. 한 100년 된 것처럼 잘못 다 맞았어. 무너지고 막 금이 엄청 많이 네. 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다모래가 그래요. 그랬는데도 40년을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못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30년으로 줄어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재건축 지역에 있어도 집이 20년 된 것도 있고 심지어는 뭐 한두 채에 불과하긴 한데 뭐 7, 8년 된 집이 속해 있는 것도 있고 더 오래된 건 정말 40년 된 집도 있잖아요. 정말 40년 된 집을 보러 가면 옛날에도 벽돌조로 짓지만 그 안에 층간은 철골을 써요. 그 두꺼운 건 못 써도 1mm짜리 철골을 쓰는데 걔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 있는 집이 많아. 삐져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위에 닭 그 게르 뼈대가 노출돼 있구나. 갈비처럼 이렇게 뼈대가 다 나오면은 노출돼 있어. 아니 저걸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다독여주고 싶은데 잘라. 이걸 자르면 되잖아. 걔를 나온 자르면 애를. 이제 집이 무너질까봐. 그렇지. 아니 안에는 박혀 있는 거 말고 밖으로 나온 애를 좀 자르면 안 될까? 아니 좀 안타까운데 좀 그래야 재건축하는 거라니까. 그렇지. 아유, 그만큼 이제 안전상의 위험이 있고 하니까 하는 건데. 노후된 데를 공약을 해야 돼. 그래야 거기는 다 이제 수선이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항상 좀 개발이 이렇게 들어갈 수 쌀 있는 때 그걸 말씀을 드리면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참 그렇지. 힘들어요. 쌀 때는 그리고 올라봐야지 그걸 후회하니까 꼭 학습 효과가 필요해가지고 한번 그냥 쓴맛을 보셔야 되는데 쓴맛 보고 나면 이미 자기 돈으로 이제 그걸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그러면서도 또 이제 그러니까 못 사셔. 먼저
하려고 하면 좀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막 그렇지. 할 때 이제 그때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쌀 때 사면 혼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있어요. 절대 안 사. 그래서 시골에 농담에 그 우스갯소리에 그게 있어요. 막 친구들이 막 시장에 가는 거 장날이라고 가는데 이제 애들이 막 뭘 메고 가, 뭘 팔러 가잖아요. 그 이제 나는 따라가긴 해야 되는데 뭘 메고 가야 될지 모르니까 두엄을 메고 가는 일이 있어.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거야. 똥인지 된장인지 못 가리면 이제 엊그저께도 저희 그 한 팀 손님이 오셨는데 그분도 이제 살고 있는 빌라가 전세로 살고 계신데 주인이 이제 마침 들어온다 그러니까 집을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금액 2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는 둘이고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 되니까 그 금액으로 전세를 지금 딱 알아봤더니 본인 살고 있는 집 사이즈에서 이제 3억 5천이야. 그러니까 1억 5천을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2번 했더니 아기가 또 따라하더라고요. 엄마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전세도 3억 5천, 3억 8천이니까 4억 3천에 집을 차라리 사셔라. 어차피 애들 초등학생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이 동네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저기 싸다 그래서 구로동이나 이런 데 너가 가서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아빠 직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차라리 사라. 분명히 3억 5천에 전세를 살아서 2년 뒤에 여기가 방배동도 나름 재건축 때문에 한 6천 가구가 이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2년 뒤엔 또 그냥 올라가는 1년에 거죠. 5천만 원씩 뛰는 그렇지. 거예요. 맞아. 전세가. 왠지 안 오를 것 같잖아.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오른 아직은 걸 모르는데 경험을 이게 했잖아. 이제 폭풍의 전야 같은 거죠. 근데 5천만 원이라는 게 정말 4인 가족이 그거 네. 모아서 전세가 아유, 올려주기 모아요. 힘들어. 너무 모아. 천만 원 몰려서도 절대 올려주기 몰라. 힘들거든. 애들 다 커가면서 근데 실제적으로 다 지금 5천만 원은 기본으로 최하. 올랐어요. 네. 오늘도 어떤 임대인이 전화하셔갖고 그게 지금 투룸인데 전용이 20평이에요. 단독이에요. 역세권이긴 한데 2년 전에 지금 5월달이 만기인데 2년 전에 지금 2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시세대로 얘기해야지 2억 7, 8천 나간다고. 살고 있는 세입자니까 적정히 올리셔서 2억 5천 정도 얘기하셔야 된다. 했더니 막 그 분도 자기도 전세 살아보고 이제 어렵게 사시다가 이제 겨우 단독주택 하나 갖고 계신데 자기 생각하니까 사실은 막막하잖아. 그 세입자가 너무 안 됐잖아요. 5천만 원 어디서 올리냐고. 그래서 참 그래서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시세가 그런 거를. 또 단독 사신 분들 이제 네. 정 때문에 네. 그분들 뭐 10년 살고 20년 살게 하잖아요. 네. 그 당시에 뭐 5천 1억을 전세를 살아. 네. 그러면 이제 집이 너무 노후가 됐다 뭐 어쨌다 이제 이런 관계로 거기에 뭐 재건축이 된다 개발이 된다 이렇게 해서 밖에 이제 나가야 되잖아. 이주를 해야 안 되잖아. 올리면 더 낭패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있으면서 돈을 못 1억짜리 전세에 살아서 주인한테 고맙다고 절대 안 인사할 해요. 게 절대 아닌 거야. 이사 비용도 받고 나가는 거. 아니 꼭 나갈 이사 때는 아니, 도대체 그 내가 돈- 갈 집이 없는 그 거야.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돈을 전세가를 안 올려줘서 그거를 돈을 뭐하냐. 다 저축을 해놨냐. 그것도 아니야. 아닌 거야. 네. 어떻든 간에 전세 자금을 뭐 해놓으면 거기에 모아져 있는 거잖아. 네, 올려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는 이 세입자를 생각해서 이제 그냥 그래 그냥 사는 동안 5천 1억씩 이렇게 해서 살아라 이렇게 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평생 거기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럼요. 언젠가는 내가 거기를 떠나야 할 때는 부작용이 정말 내가 심해.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미천으로는 온놈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번에 네. 그런 예가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 짱금회장님이랑 한 것 중에 네. 이제 싸게 있었어요. 한 8년 정도를. 그래서 엄청 싸게 있었는데 이제 고맙다고는 해. 근데 이제 그 집이 팔렸어. 그 집을 이제 지으려고 하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고맙다고는 말을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돈으로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하루하루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야. 변신을 하는 거야. 얼굴을 이제. 바꿔. 네. 어. 그래가지고 이사 비용 정도가 아니야. 무서워졌어.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거 결코 자기 돈이 아닌데 네. 이제 사람이 이제 이상하게 돼가.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이제 그 파신 매도자 그 사모님은 이 사람들 내가 돈도 안 올리고 그러니까. 집이 35평이에요. 그거를 이제 전세를 2억 5천에 한 8년을 있었으니까 돈도 안 올리고 그렇게 이제 잘 살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문제 없을 짓는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 없을 거야 이제 그랬는데 오히려 제일 큰 그렇게 문제지. 걱정을 안 했던 분들이 완전히 다 돌변하셔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이제 이 금액으로 어디를 가냐 못 간다. 이사비 플러스 뭘 얼마를 줘라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좀 배짱이네, 이제.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왠지 임대인 특집인 것 같다. 이거 정말 얘기해줘야 이게 돼. 이제 임대인도 네.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고 지금, 봐야 되는 게 이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왜 꺼냈냐 그러면 제가 상도동 시장터에 있는 거 상가를 했어요. 근데 네. 이분이 30년 동안 주위의 시세는 만약에 150이다 그런데 주인분이 어머니가 소일 삼아 매달 거기 월세 받으러 다닐 수 있게 해가지고 그 상가가
10개 정도 있었어. 그래서 주위의 시세는 한 150 정도 되는데 뭐 30만 원, 40만 원. 아이고. 30년 그럼 동안 안 돼. 그렇게 이제 받았어. 봉사는 하셨네. 월세를 그렇게 받아서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집을 팔게 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라 하니까 그러면 이사 비용을 달라는 게 얼마를 달라 하냐? 1억 5천. 그러면 자기가 월세 받은 것도 만약에 그 정도 안 되는 거야. 네, 30만 그렇죠. 원씩 이렇게 받아서 세상에. 그 정도 안 됐는데 이제 나가라 하니까 자기는 오갈 데가 없고 이러니까는 그러면 1억 5천 뭐 한 집은 2억 이렇게 한 집당 1억 5천? 전체가 아니라? 한 집당. 어머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제가 그 땅을 계약을 했는데 이제 명도 이제 만약에 3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계약금을. 그러니까 이제 주인하고 그 세입자들하고 감정 싸움이 돼버린 거야. 그 사람들은 도저히 나는 나갈 데 없다. 이거 가지고 어디 가냐. 30만 원짜리 어디서 얻을 수가 없잖아. 상가를.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이 주인과 그 세입자들하고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나한테 3억을 받았는데 차라리 이 사람들한테 매덕 뭐 1억 뜯기느니. 5천 2억을 떼끼느니 차라리 그 3억을 대액으로 해서 나한테 6억을 주고 말지 이 사람들 세입자는 야. 10원짜리 하나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감정 괘씸죄. 싸움이 되는 너무 거야. 이제 괘씸죄 돌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코 서로가 적정한 관계에 맞아요. 평균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기회를 노리면 안 되는데 무서워요. 네, 욕심을 또 너무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미 그렇게 싸게 부리면. 살고 고마운 건 지나간 거고 네, 지금 그건 현 과거야. 시대에서 욕심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고. 절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맞아. 정이고 뭐고 사실은 그게 이끌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배신감에 예. 정신병원 뭐 다니셨대. 치가 떨리지. 맞아. 다 스트레스 되게 많이 그거. 받으셨나 보다.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너무너무 이사 비용을 법적으로 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없지, 근데 당연히. 근데 안 주는 나가니까. 거지. 근데 안 나가면 나가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6개월 없어. 법적으로 재판을 우리가 뭐 이제 명도 소송까지 소송. 가야 되니까 소송을 가게 어차피 되면 소송에서 비용 쓰느니 좋게 그래도 적당히 이제 주고 해결하려고 내보내야지. 하는 거지. 그렇다고 안 살았으니까. 주는 건 아닌데 그때 들어와서 그렇게 싸게 사셨으면 사실 권리도 그만큼을 안 주셨을 텐데 권리도 없이 여기 한 네, 거지. 그냥 이제 완전히 이참에 한몫 잡아보자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잡은 한몫은 그냥 절대 날아간다는 걸 날아가지. 알아야 나가지 되는데 않고요. 그걸로 돈은 또 얻지만 뭐 건강을 잃거나 다른 어떤 거. 나쁜 일이 꼭 생길 텐데 정신 못 차리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참. 잠깐 이게 오늘 우리 아이러니야. 전세금은 세입자를 위해서 두둔해주는 프로였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근데 임대인도 임대인도 사람이고 다 어. 같은 우리 이제 청취자들이니까 세는 골고루, 알아서 임대인이 올려라. 골고루 세입자들은 알아서 평등하게 얘기해줘야 대처해서 돼. 집을 사자. 맞아. 아니 그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정말로. 예. 그래서 그 땅 파신 분들도 당연히 오랫동안 싸게 해주고 정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해주는 아무 거잖아. 걱정을 않고 당연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지. 계약서에도 단서를 네. 써놓은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집이 워낙 낡았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지을 거니까 3개월 안에 비워주라 명도한다.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매매가 되고 그런 게 다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계약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고 나니까 이제 통보를 하니까는 그렇게 돌변해버리는 거야. 왜 그러면 그 임차인들은 계약을 한 순간 이제 주인이 급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주인분이 좀 이행을 해야 되니까. 스킬을 썼어야 돼. 내가 계약한 질 거를 거고 얘기하면 안 계약한 걸 돼. 얘기를 하면 안 됐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제 좀 발목을 그러니까 잡히는. 이제 그러니까 딱 이제 이제 내가 갑이 된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주는 내가 하는 애매기면 거지. 어차피 네가 힘들어지니까 뭐 좀 들어오겠지. 그렇게. 사람이 참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도 그런데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살면 오랫동안 안 올리잖아. 안 올리면 나갈 때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럼 그동안 참 해서 고맙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안 올리셨냐고? 왜 안 왜 안 올리냐고 원망을 해? 맞아, 원망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왜 이렇게 아니 만드셨어요? 근데 고맙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안 올려서 갈 곳이 없게 만들었냐고 곳이 이렇게 없어. 말을 해서 정말. 난 깜짝 놀랐어요. 살 때는 고마웠어요. 어. 근데 살 때는 그러니까 살 고마웠는데 때는 근데 다 살 때도 고맙- 고마운 줄 몰라. 아니 살 때는 이제 남들 안 올리니까 우리 주인은 좋은 주인이야 했다가 나갈 때 보면. 나갈 때는 이제 갈 곳이 없다고 항상 남의 눈에 들보보다 내 눈에 티가 더. 그렇죠, 그렇죠. 아프다고. 그러니까 적정한 시세대로 이제 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 아니, 결론은. 오늘은 그래. 또 저희 이제 사무실에 14구역 밤에 이제 14구역 단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재건축 구역이다 보니 얼마나 또 오래되셨겠어요. 그게 또 이제 한 38세가 됐어 건물이. 그랬는데 이제 어디서 전세금이 많이 올랐다는 소문은 또 들으신 거야. 이분이. 자기 집이 다 같이 새 덩달아 집이냐. 올랐어. 그래가지고 그
오래된 집, 그 연로하시고 냄새 나는 집을 그 정도 되면 하수구에서 냄새 되게 그렇지, 많이 나거든요. 엄청나죠. 그런 집을 이제 아니 다 올랐다는데 왜 이제 조금 우리 얘기해 집만.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올랐지만 이게 또 위치도 있고 집 이제 나름이지. 집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 정이 그렇게 시세껏 받으시고 싶으시면 차라리 싹 다 수리를 하시라. 그렇지, 맞아. 어차피 재건축 될래도 3, 4년 뭐 있어야 되는데 비워놓을 순 없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임대인들이 전세금 올린 거에 그 돈의 욕심을 너무 부리시지 말고 임차인들한테 해줄 거는 수리도 제대로 해주고 해줄 건 다 해줘가면서 올리면 서로 떳떳한 거예요. 맞아. 올리면서도 미안해갖고 굳이 뭐 임차인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임차인도 또 이거 안 고쳐주는 대신 난 싸게 사는 거야. 나중에 나갈 때 또 돈 걱정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고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임대인도 이제 보통 이제 만기 전에 나가면 세입자가 빼갖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만기가 안 됐으니까 저기 시세대로 이빠이 받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 곰팡이도 설어 있고 뭐 이제 결로도 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냄새가 나니까 잘 안 나가요. 시세껏 해놓으니까 비싸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어떤 거를 막 미리 계약을 해놨나 봐. 급하고 주인은 만기가 안 됐으니까 자기가 알 있죠. 바 아니고. 근데 그 만기라는 게 금방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입장이 금방 그러니까 바뀌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이제 하다 안 나가니까 세입자가 그냥 살겠다고 하는 거야. 그럼 그냥 살면 이 조금 못 있으면 만기 올리지. 되면은 돈 빼줘야 돼. 그렇지 그 그러니까. 날짜에. 그러니까 원래 전세는 도배 이런 거 안 해주잖아요. 영원한 값도 없고 영원한 그러면 일도 그냥 없는데. 안 해주지만 맞아. 곰팡이가 설었으니까 해줘야지. 그거는 당연히. 근데 그걸 안 해주면서 들어온 사람 뭐 하라고 하니까 하냐고. 안 하지. 그러니까 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되는 게 금방 돌아오는데. 우리 IMF 때 집주인들이 세입자들한테 발자국 소리도 못 내고 다녔잖아요. 얼굴 마주쳐갖고 막 빼달라고 계단을 그럴까봐. 3층인데도 계단을 막 까치발로 이렇게 올라다녔거든. 맞아. 근데 이제 근데 요즘 같은 역전됐어. 때는 역전됐지. 너무 이제 전세금이 오르니까 세입자들이 문소리도 안 나게 살짝 나는다고. 폭등이야. 영원한 값도 영원한 의도 없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갑이라 그래서 영원한 갑이 아닌데 그걸 착각하고 막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종종 있으셔요. 종. 근데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뭐였지? 그러지 뭐. 사업, 우리는 사업. 뭐 그냥 우리는 맨날 어? 3,000%니까 굳이 주제를 생각하지 마. 가다가 다시 언니치. 생각 안 해도 돼? 말하다가 그냥 들어오세요. 그냥 할 말 없으면 주제가 뭐였지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임대인들 그렇게 막 돈 너무 싸게 해가지고 했던 그게 이제 반대해서 생각하면 비싸게 하면 악독하다고 하고 그렇지. 그렇죠. 싸게 그런데 이제, 하면 갈 것 없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아까 서두 인사말에서 이제 기부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막 기부가 그렇게 썩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미국은 열에 9은 기부를 하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런 그 힘으로 그러니까 뉴스위크인가 거기서도 보면 미국이 세계 강대국인 이유가 남들 다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도 경쟁력에서 우위를 다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계 1위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고 기부 문화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응. 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재능기부나 뭐나. 부와 빈의 차이가 점점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야. 맞아요. 부의 그 불평등이 네.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불평등을 해소할 사람은 이제 기업밖에 없는 거야. 그 기업들이 자기가 가진 거를 내놓음으로써 기부를 함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냥 전 재산을 놓잖아.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이건 회장이 돈 받고는 싶어 하지만 10%만 했고 10%만 하고 행동을 못한 못해, 거잖아. 진짜. 자식들한테.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게 한 좀더 예로 확산돼야 되는 그 거. 삼양화학이라는 데 알잖아요. 네. 거기 이종환 씨 그런 옛날 그 회장이 지금은 명예이사장으로 있지만 그분이 개인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기부를 하신 분이야. 8천억. 어디요? 재단에다가요? 아니면은 아니, 어디? 그러니까 아예 곳곳이. 그 자기 그 재단이긴 한데 이 사람은 재단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삼성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아까 그 스웨덴 그런 기업도 젊은 과학자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한테 1인당 10년인가 보네 한 사람 앞에 20억 원을 해주는. 그러면 오로지 그냥 그것만 매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그리 보고 가야 돼.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길게 보고. 그러니까 그렇지. 장기적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이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 이종환 그 명예이사장이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제 매년 이제 장학금을 줘요. 여기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면서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만약 학교 재단에 해준다 그러면 노벨상이 여기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하는 거야. 미국 그래서 같은 경우는 워낙 다민족이 모여갖고 이룬
그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한민족이라고 하는데도 이 한민족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세습, VSS. 오로지 내 민족, 내 가족. 혈통. 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그렇기 가족애가 때문에 아주 똘똘 뭉쳐 있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쓸모없는 혈연 지연 때문에 저런 이제 기부문화 맞아. 이런 게 그러니까 근데 그 이종환 그분도 이제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게 돈을 벌기까지는 좀 나름대로 우리가 그 저번에도 말했지만 강철한 카네기도 아주 악랄한 기업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돈을 벌 때까지는 욕을 죽살나게 얻어먹은 거야. 왜냐면 우아하게 돈 벌 수는 우아하게 없죠. 돈을 그렇지. 벌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좀 때는 착하게. 착하게 벌고 이러는 건 조금 없어. 그러니까 60살까지는 악랄한 기업 사냥꾼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하고 그 이후부터 사회에 한원한 거예요. 똑똑하게 개처럼 벌어가지고 근데 정승처럼 쓰라는 거야. 이분도 마찬가지로 아주 자린고비니 노랭이니 막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돈을 버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착하게 천사처럼 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벌지는 못했을지라도 쓸 때는 천사처럼 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무슨 생각 드냐면요. 아까 여기 황금 배짱님 얘기했잖아. 막 내 가족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만 막 이렇게 잘 되고 이게 결국에는요. 빈익빈 부익부 계속해서 증가되면 그러면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울분 그래서 요즘에는 묻지마 살인 이런 거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아무리 노력하고 맨바닥에 헤딩을 그렇지. 해봐야 지금 안 머리만 되니까.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를 노력해도 되지가 않는 그런 사회가 계속 되면은 너무 많이 격차가 벌어지면 그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했던 뭐 나는 나만이 양지고 아닌. 나는 막 금수저고 이런 애들이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부모들이 사실은 내 새끼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런다고 해서 내 애가 좋은 사회에서 살 것 같지만 그게 결코 그럼. 사회 자체가 그렇죠. 예, 베이스가 막 혼탁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 내 애가 가서 우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넓게 보고 굉장히 폭넓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얘기가 맞는 그러니까, 게 네. 내 아이만 안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힘들죠. 그렇지. 네. 이제 빈이 심하면 네. 사회적 병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그 혜택을 못 받는 데서 범죄가 일어나면 맞아요. 결국은 내 안전하지 아이가 않아요.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회적 정말 지금 현재 폭넓게 문제잖아. 보기는 해야 그 돼요. 일본 같은데 지금 어. 지나가다 푹 찌르는 그게 뭐예요? 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죠. 일본만이 지금. 아니라 뭐 이미. 지나가다가 일본은 이미 네. 좀 먼저부터 그런 이유 없는 그 소셜 예, 패스들이 사회에 좀 대한 막 많았고. 울분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소셜 굉장히 패스. 알았어. 소셜 패스. 사이코패스 말고 소셜 패스야. 근데 이제 사회 지금 부정만 현재 적이에요. 보면 여러분들도 다 네. 재능 기부예요. 우리도. 그렇죠. 따지고 원래 보면 원래 이제 저희 그 전체적으로 본래 취지였죠. 네. 그러니까는 네. 이렇게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큰, 조금 이제 지금은 이제 적게 하지만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또 공약 남발하시려고 아, 네. 아니, 단속 이걸 들어갑니다. 우리가 쫄깃한데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이 기다려봐, 들어봐.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사람들 기부를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 정작 도움이 될 것을 확신을 못 하기 때문에 어디 쓸지를 그것을 맞아. 못 믿어서 못 하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가 뭐 어린이 재단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왠지 다 빼먹었죠. 아니 해외여행 갈 것 같아 그 사람들. 그게 믿을 수가 잘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많이 그러잖아.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 좀 이런 데는 투명해져요. 기부를 하는 이유가 빌 게이츠는 워렌 버핏 재단에 하고 워렌 버핏은 빌 게이츠 재단에 하잖아요. 서로 이제 그것이 확신한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재단 이렇게 하는 게 특히 교육 재단에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학교가 고등학교인데 4,000명 정도가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히스패닉계 막 이런 흑인 막 이런 막 아시안계 좀, 이런 게 많이 빈곤층. 열악해. 4,000명인데 그러면 한 학급에다가 콩나물 뭐 키우듯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쭉 이렇게 줄 서가지고 하니까 얘네들이 졸업할 확률이 3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못하지. 열악해서 네. 더 이상 너무 이제 열악해서. 공부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데서 이제 기부를 해서 이제 그 한 사람 앞에 한 스승이 있는 것처럼 해서 자유로운 분위기 해가지고 이제 그 열을 세워놓지 않고 그냥 동그랗게 해가지고 자유분방하게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졸업률이 80%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월전십 재단을 만들어야 되나? 아니 그래서 네.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부를 받고 이제 우리가 아 돈이 기부를 없으니까. 받으면 돼? 아니, 당연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이, 스스로 그러니까 재단을 미국이 만드니까. 이렇게 클 수 있는 이유가, 그럼 이제 제가 좀 부러운 게 뭐냐면, 어떤 큰 호텔을 해서 재능 기부도 하고, 골수 기증도 하고, 그런 나를
그거를 마틴 루터 킹 데이 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오바마도 직접 재능으로 해서 막 페인트도 직접 칠하고 이렇게 해요.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자식, 손주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남한테 생활화가 되는 거지. 자선 봉사하는 거, 기부하는 거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교육만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내가 자식만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 맞아요. 왜냐면 더불어 살기 때문에 혼자 살면은 무슨 재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친구도 잘 돼야 되고 친구의 부모도 잘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니까 그런 거를 안 가르친 거야. 우리 안 배운 거야. 그거는 교육에서 비롯되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그러니까 데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새마을 운동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 엄마들이 위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이 민족들이 한류 열풍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올 수 있는데 또 거기까지는 좋아. 거기까지 좋은데 네. 그게 너무 이제 심한 거야. 내 가족, 내 형제, 우리밖에 없는 거야. 남을 배려해서 볼 줄 아는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지. 이면이에요. 경제 다 발전하고 물질주의 그렇지. 이제 그렇게 되면 아니, 그거 양면성이 다 물질주의가 있는데. 약간 좀 팽배했던 때가 지금 30대 초중반 그 세대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굉장히 교육열도 엄청 높았고 먹고 살만 하니까 그때 이제 애 한둘 나가지고 굉장히 귀하게 키우면서 오냐오냐 하면서 굉장히 경쟁이 과열돼 그러면 있었잖아. 80년대생 사람들인가요? 80, 예, 지금 예. 80년대 후반.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때는 그냥 방목했는데. 그렇지, 방목. 우린 막 일하면서 뛰어댕겼죠. 현장에서 보면 30대 초반에서 중후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성향들이 좀 많이 제가 접했거든요. 왜냐면 맞아. 굉장히 예의 바르고 합리적이에요. 좋게 말하면.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좀 중심적인 게 개인주의적인 예. 성향이 굉장히 그러니까 강해. 그때 당시에 엄마들이 부가 좀 이렇게 막 이제 경제 성장되고 다 하면서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예, 그러면서 경쟁이 더 과열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육이 남을 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중심의 교육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맞아. 다 거슬러 올라가서 연결을 해보다 정보도 보면 모든 게 공유하지 다 않고. 예, 그러니까. 연결이 돼. 그리고 막 반에서 1등하는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척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옆에 공부 안 해. 따라서 학교 또 안 가서 하는 애는 또 자고 밤새도 공부하고. 그리고 밤새서 공부하고 이제 예, 1등하고 과외 붙이고. 맞아. 이제 그때가 네가 못해야 그때야. 내가 이제 예. 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체적으로 한 그렇더라고요. 30대도 거기다 취업도 안 힘들고 지금. 사회에서 좀 네. 버림받은 네.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네. 그리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오피스라는 영화 어. 거기에 보면은요 한 그룹 회사 내에서 다 경쟁자예요. 굉장히 그게 막 치열한 거야. 예. 호러예요? 호러예요, 약간 막 죽이고 죽고 막 이러는 과정인데. 아, 그걸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이지만 어찌됐든 그게 실제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약간 사회에 문제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좀 더 과격하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핫하게 전달을 한 그런 건데 사실은 거기 보면 굉장히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같은 그룹에서 있지만 그냥 어떤 동료다 이런 동료애라기보다는 다 경쟁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누굴 욕하지만 저쪽에 가서는 그 사람한테 아부해야 되고 그럼. 나만 이제 영원한 살아남아야 적이 되니까. 그렇지. 네, 그런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지금 더불어 사는 세상 이거가 그 얘기하니까 저거 생각난다.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20년간 진급을 못한 공무원이 나왔다면서요. 근데 몰라, 못 그분은 봤어. 너무 청렴 결백하셔가지고 진급이 안 돼. 윗 상사하고 술도 한 잔 마시면 안 돼. 어. 심지어 회식하고 식사하고 노래방도 가면 안 돼. 반사회적이시네. 그렇지. 왜냐면 이제 그러면 아부한다고 생각한 거야. 반면 동료들은 같이 즐겨서 뭐 노래방도 가고 아니면 취미생활도 한 사람들은 이미 쭉 이가 있어. 다 갔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적정하게 필요한데요. 좀 또 그래도 적정하게 사회에 본인은 좀 본인 자신한테 네. 그래도 기준을 쭉 정한 같은. 거지, 기준을.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좀 전세를 얘기하다가 전세 공원까지 갔잖아요. 너무 멀리 근데 왜냐면 달렸어. 너. 이게 전세 호르몬까지 갔어요, 우리. 아니, 사실은 근데 다 연관된 거예요. 맞아. 사실은 이제 이 전세를 그러니까 그러면 4억 대가 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대책은 있는 것인가? 그걸로 이제 우리가 뭐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아닌데 가끔 생각은 이제 해봐야 되는 상황은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서는 물론 이제 돈이 좀 적당히 있으면 되는데 전세 4억에 있는 분 말고 네, 보통은 그거는 한 뭐 1, 2억대 2억 선에서. 있으신 분들이 많은 거야. 그럼 그거를 그럼 어쩌라고 이제 4억이면 나는 지금 어쩌란 말이냐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또 그 어떤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을 못 벗어나죠. 잘 못 벗어나셔. 근데 또 우리 청취자분들은 나이대가 한 30대 초에서 이제 40대 이제 중후반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애가 아직 어린다든지 요즘은 늦게 결혼하니까 이제 아직 어린 사람들은 용감하게 기꺼이 그냥 자기 지역을 그냥 떠나겠다고 얘기를 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때만 적당히 할 수 있어요. 용감 사실은. 있는 사람, 애들한테 용감 나오기 있는 전에. 자야. 네. 그런 용감한 자야 사람들은 떠나거라.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줘 볼 수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안 떠나는 사람은 전혀 요동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남들이 오르거나 말거나 혼자만 꿋꿋이 안 오르고 영향이 없는 거. 떨어질 때는 제일 먼저 떨어질 지역에서 안 떠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또 반대로 처방은 해주대. 약을 안 먹는 근데 건 어쩔 수 또 없고. 그거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건 내 일이 아닌 거야. 네. 뭐 내가 남의 일인 거야. 부동산은 부자 된 사람의 남의 말이고, 저지지 못한 거는 내 일이야. 그러니까 그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고. 아니 그런데 지금 만약 강남권에서 전세 1억 5천에 사는 엄마를 지금 최근에 어떻게 해준 케이스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줬냐면 1억 5천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아까 다 누누이 말했듯이 지금 빌라도 2억 5천 이상은 다 줘야 돼요. 3억 정도 그렇지. 전세를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엄마가 딱 왔을 때 1억 5천 갖고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쭉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또 이제 그 3억대 중반 빌라를 찾았어요. 근데 지분이 상당히 그래도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융자를 끼고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 받으나 융자 끼나 주구장창 살아야 되니까 이 엄마가 그래도 순해가지고 제 말을 잘 따라서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 봐서는 그 집을 해준 이유가 뭐냐면 오래된 빌라인데 3개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재건축을 했을 때 이 엄마가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렇지. 그런 자체, 그걸 컨설팅을 자체 해준 재건축.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전체 방법이에요. 재건축이 아니라 네. 한 동짜리 빌라인데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3억대 중후반짜리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으면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그리고- 위치가 좋으면 자체 네. 재건축해도 네. 같이 상승 수익성이 효과가 굉장히 있어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있잖아요. 황금 배짱님 거기에 보면 그 지분이 몇 평이었죠? 거기 2억 7천짜리 있잖아요. 그런 거기 저기요? 그 방배동 본동? 사동인가 있는 거. 예. 본동인가 있는 거. 그런 게 지분이 있단 그게 말이야? 7.3인가 그래요. 지상이에요? 근데 지상이네. 거기는 건축물은 노후했는데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거가 관련이 없어갖고 네. 그거 한 동만 좀 외롭게 이제 금액을 좀 못 근데 받고 거기가 있는. 괜찮은 게 북도로에다가 위치가 코너예요. 좋아요. 코너면서 예전에 한번 본 방배 네네네네네네. 사동 저쪽. 네, 근데 그러면서 지하가 있었던가요? 지하 있고 지하하고 이제 1, 지상. 2층, 3층이었나? 3개층이잖아요. 그 3개층 같은 경우는 해도 되는 게 나중에 한 층을 더 이제 다세대면 네, 맞아요. 서쪽으로는 이제 지하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주거가. 피로티로 해가지고 4개층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개층이니까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공사비로 하면 되니까 그런 경우는 답이 그냥 나와요. 그런 네, 거는 답이 무조건 나오니까 하셔야 해도 되는데 되는 몇 평인데 전용 전용은- 돼지가 다 통으로 탕. 그 통으로 해가지고는 그때 몇 이거 80평인가 제가 해드린 거는 지분이 커요. 12.7. 아니 이제 통으로 돼지가 또 앉아가 80평인가 이랬어. 아니, 60몇 평 됐었던 것 같아요. 60몇 평? 70평이 좀 안 됐는데 통매입해서 좀 하면은 되겠더라고요. 아니 그런 건 통매입에서 하기 네, 힘들어. 그러니까 아니, 그 금액대가 자체로 싸니- 해야 돼. 그러니까 금액대로 한다 하더라도 통매입에서 나오는 게 자기 공사비도 그러니까 안 돼. 자체로 하면 자기네가 대물로 공사비로 해서, 대물로 공사비 하고 정도 이렇게 주고. 하면 돼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거를 얘기를 해줘도 또 못하면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데 일단은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제갈 양님이시였네. 제갈공, 제갈 공명이라 그래요. 제갈빵 뭐 왜냐면 네, 4억 같은 말이에요. 이제 1억 갖고 있는 사람은 4억 갖고 있으면 뭘 못할까 이렇게 싶잖아요. 네. 4억 갖고 있으면 또 자기 나름대로는 없는 거야 또. 그치, 그래서 눈높이가 만족이 달라서. 없어요. 눈높이가 틀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현금 10억 갖고 오면 20억짜리 마음에 들고 20억 갖고 오면 40억짜리 마음에 들기 때문에 계속 못 사요.
아무것도. 근데 이런 분들도 1억 5천 갖고 있어도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또 돈은 없는데 집은 새 거여야 되고 주차도 편해야 되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약간 마음을 비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런 걸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돈이 좀 너무 이렇게 뭐 내가 100% 만족하는 그런 집까지 못할 정도라고 하더라도 내 지금 상황에 맞는 것 좀 해서 내가 부동산에 대한 파일을 좀 늘려나가는 것도 네. 사는 재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맨날 좋은 것만 살라 그러면 평생 못 살 수도 있거든요. 못 사죠. 그 이제 왜냐면 포기에 자포자기. 보기는 너무 좋은데 겁나 어. 그 병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거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오를까봐 고민하시면 그냥 조금 더 주고 매매하셔서 편하게 3, 4년 살고 거기서 좀 더 남아서 이제 또 조금 더 큰 데로 옮겨가고 사실은 부동산은 그게 제일 좀 기본 스텝이에요. 늘려가는 거. 늘려가는 차근차근 네. 야곱야곱. 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 저거 사면 정말 돈 되겠다 하는 내 이제 이 해안도 좀 열리고 아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네. 정말 좋은 거 한 번에 할 거야는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경기가 불경기고 부동산도 폭락한다 해도 그 와중에 분명히 거래되는 게 있고 예. 오르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다 모르니까 지금 이제 방송도 듣고 하시는 거잖아요. 다행스럽게 우리 청취자분들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 그냥 이거 듣고 또 듣고 해가지고 이제 오실 때는 거의 막 이제 외워갖고 오셨어요. 도시 하나하나를 다 외워갖고 오셔서 신기하다. 오셔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굉장히 그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습득이 빠르셔서 본의 아니게 학습 효과가 있으신 거야. 예, 그러니까 컨설팅을 해드리면 대부분은 다 받아들이세요. 조금 돈이 조금 적다고 느끼시는데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그럼, 만들 거기에 수 맞게 있죠. 그럼. 할 수 있으니까. 예. 문제는 마음. 네. 마음을 열어라. 의지, 예. 하려고 하는 의지. 그 노래였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네. 놓고 하세요. 똑똑. 아, 오늘 말씀하실 거 없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벌써 1시간 거의 반 넘었는데 항상 할 말이 많은 네. 정의 멤버입니다. 수다방들입니다. 아, 그때그때 요즘에 말이. 찾아오시는 애청자분께서 대부분 하시는 말씀 중에 정주행 다 하고 왔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방송을 1회부터 지금 12회잖아요. 네. 12회까지를 한 번에 이어서 싹 다 듣고 밤새. 예, 밤새 듣고 오신 거예요. 그 우리 그래가지고 무슨 막 태양의 어떻게- 후예도 아니고 완전히 1회부터 성중계, 12회까지 성중계. 대단한데? 성애교, 성애교. 이게 한 해에 1시간이 좀 넘잖아요. 막 1시간 5분도 있고 1시간 3분도 있고. 근데 그게 7편만 들어도 7시간이면 밤을 좀 꽉 새신 눈 거거든요. 뻘게 갖고 오셨어. 이게 막 저 다크서클이 이렇게 그저께 발등까지 오신- 내려오셔가지고. 세상에. 그저께 오신 분이 계속 밤새 듣고 그 다음날 오신 거 12시에 세상에. 점심 12시에 오셔가지고 애청자시네, 애청자. 그런 감사합니다. 분들은 이제 돈을 벌고자 하는 의지가 네. 이제 충만하신 분들이세요. 네, 네. 꼭 성공하실 거예요. 네, 이제 일발 장전 하고 계신 분들. 쏘기만 하면 돼? 아니 뿅, 그래서 뿅. 이제 돼 그만큼 있어요. 그만큼 뭐 열정이니 뭐 이런 게 이제 그럼 많으시기 열정이 때문에 있으면 하시는 벌써 거라 반은 온 거야. 저희가 이제 뭔가 좀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상담이나 조언을 해드리기가 좀 편하죠. 마음이 일단 열려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조사해 오세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으시고 하시니까. 그게 좋은 자세네요.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방송을 듣는 네, 거지. 듣고 알겠어. 몇 번씩 듣고 오시는 거예요. 아, 전문 용어로 베스트. 뭐야. 방송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마지막 한마디는 우리 황금 회장님께서 마무리 인사하고 난 마치겠습니다. 머릿속이 하얀데 어떡해. 하얗게 해, 하얗게. 하얗게 불태워.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애청자님들, 어쨌든 지금 이제 개나리도 많이 폈고 꽃들이 이제 계속 4월 동안 엄청 이쁘게 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노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부동산이 정말 삶에서 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셨다든가 아니면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두들겨 주시고 저희가 또 그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지금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